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송희씨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구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자주 들어봤죠. 또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데? 하는 일을 이제 직접 제가 막 자신감 있게 할 때 주변에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송희씨의 제일 믿는 구석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송희씨 뭘 해도 뭐 든든하고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송희 씨의 자신감 뭐 이런 건 뭘까요? 뭐 그런 걸 묻습니까? 당연히 저희 믿는 구석은 바로 사람이죠. 네. 현희 씨, 네네. 한 뼘짜리 PD님, 작가님 또 지금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다 믿는 구석입니다. 네, 정말 형식적인 대답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송희 씨 보면 진짜 뭐랄까 늘 밝고 약간 좀 대책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송희 씨 같은 자세가 어떻게 보면 더 밝고 자신감 있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맞습니다. 어떤 전염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는 구석. 우리가 또 서로 그 믿는 구석이 되어주는 요즘도 겨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한 뼘 차이 따뜻하고 듬직하게 믿는 구석처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이명웅의 노래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한뼘 초대석은요, 스튜디오가 봄도 아닌데 말이죠. 네네. 굉장히 좀 푸릇푸릇하고 뭔가 생기가 넘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또 북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세상을 꿈꾼다. 링크 앱 박한솔 매니저 윤미소 김동진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먼저 오늘 세 분이 나오셔서 네. 각자 한 분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링크에서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한솔이라고 합니다. 네, 죄송한데 무슨 매니저라고? 제가 영어를,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라고. 인게이지먼트? 네, 예, 저희는 예. 막 저희끼리 약혼 매니저라고 막 놀리기는 하는데. 그러네요. 네, 저희는 이렇게 남한 청년들이랑 북한 탈북 청년들이 같이 함께 북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조금 더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자라고 네. 해서 그 팀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박한솔입니다. 네, 오, 너무 좋다.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네, 저희 네네. 한국 이름을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네. 링크라는 곳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제가 링크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그 링크 단체에서 하고 있는 AF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이제 멤버로서 단기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미소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미지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링크를 통해서 애드보커시 펠로우로서 3개월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라는 기관 소개를 우리 그 박한솔 매니저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링크는 사실 이제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이제 네. 미국에서 이제 미국 대학생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좀 같이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 모였고 그 친구들의 활동들이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로 퍼지면서 결국에는 이 활동들이 조금 더
전역으로 퍼지고 결국에는 한국까지도 활동이 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구출 사업을 하는 탈북인들 구출 사업을 하는 단체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구출 사업 다음으로 정착 지원 사업.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으로 탈북인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1년 동안의 생활 지원을 하거나 그 다음에 활동들을 지원을 하는 그런 구출 사업 다음으로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인게이지먼트 매니저가 맡고 있는 탈북인들과 이제 북한 청년들이 함께 탈북인들과 남한 청년들이 함께 그런 북한 사람들의 그런 자유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그런 무브먼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링크라는 이름도 너무 잘 졌어요. 네네. 이게 줄임말인데 어떤 줄임말이죠? Liberty in North Korea라고 해서 Liberty in North Korea라고 해서 발음이 참 좋네요. 좀 많이 굴리지 않았는데 네. 영어를 아니, 근데- 모르는 저도 귀에 착착 감기네요. 예, 예. 오. 영어 의미도 좋지만 이 줄임말도 굉장히 링크, 이어주다라는 맞아요. 또 뜻인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제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이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좀 들어봤으니까 네.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도 동진 씨랑 미소 씨가 이제 또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이제 탈북을 하셨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동진 씨부터. 저는 2000년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오. 2014년에 북한을 탈북해서 현재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탈북한 동기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엄마가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북한에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탈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네, 갑작스럽게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네.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탈북? 그러니까 지금 7년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어렸을 때 네, 넘어오신 네.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소 씨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향이 우리 한송이 씨랑 같은 양강도 해산이고요. 고향 분이시네요. 네, 오. 맞아요. 네. 네, 안면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군요. 워낙 스타시니까. 네. 네. 또 띄워주시네. 그리고 일단은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이 좀 이제 뭐 외부로부터 뭐 미디어 매체라든가 이런 걸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또 세상 밖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탈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탈북 과정이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좀 힘드셨나요, 진짜로? 뭐 일단은 네.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탈북을 한다고 했고 또 이제 혼자 넘어야 되는 게 네네네. 조금 무서워서 제 친구랑 같이 친구랑 같이 넘어오셨다. 네, 넘으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브로커가 어. 이제 같이 넘으면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니네 그냥 식당에 가라. 음. 식당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오면 너무 좋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오케이 하고 왔는데 네. 이 브로커가 사실은 저희를 그냥 팔아 넘기려고 인신매매 하려고. 그쵸. 아, 인신매매 진짜. 하려고 아이고. 이제 우리 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를 먼저 나 몰래 이제 막 넘겨버리고 빼돌리고. 그쵸. 먼저 빼돌렸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 넘어가면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속아서 참 그런 식으로 네.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탈북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정말 신관에서. 많죠. 왜냐하면 많은가요? 아마 탈북민들 대부분 보면 그쵸. 선만 잘못 잡으면 약간 이제 그 안 좋은 길로 이제 가시는 분들 대부분 많은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선을 좀 잘 잡으면은 대한민국까지 그쵸. 무사히 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쵸. 이게 또 좋은 네. 일에 함께하고 계신 게 링크라는 곳이 또 그런 중간에서 안 좋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을 주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일에 또 동참하고 계시고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그게 얼마나 안 좋고 힘든 네. 일인 것을 잘 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사실 요즘 이제 탈북민들 단체가 정말 많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정말 많은 단체들도 있지만 맞아요. 예. 예, 요즘 세대를 이제 밀레니얼 Z 세대라고 MZ 세대라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미소 씨나 동진 씨 이제 역시 바로 그 세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밀레니어 Z 세대. 네네네. 예. 근데 미소 씨나 동진 씨가 생각하는 밀레니얼 Z 세대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희 어머니 세대랑 제 밀레니어 네네. 세대를 비교하자면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의 미공급 시기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 시기를 겪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많이 겪지 못하고 저는 이제 김정일 마지막
죽기 전의 시대랑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뭔가 그 나라에서 주는 이런 배급이나 그런 네. 걸 직접적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 오히려 김정은 시대 때는 더 배급을 안 해줬던 네. 거군요. 그때는 이제 배급이 네. 없어졌죠. 배급이 네.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의지해서 산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스스로 뭔가를 뭐 장사를 하거나 뭐 직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먹어 살아야지 누구 뭐 나라에서 도움을 준다 약간 그런 맞아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네. 뭔가 스스로 살아가야겠다. 그러니까 흔히 장마당 세대라고 장마당 하죠. 네. 장마당 세대. 그래서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장마당 세대가 좀 더 자유경제 체제에 더 어울리는 거겠죠. 좀 그렇죠. 배급도 왜냐하면 끊기고. 네, 예. 동진 씨 어머니 세대는 거의 노동당 세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장마당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북한에서 무슨 뭐 우상화 교육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네네. 미서 씨는요? 아니, 저도 똑같이 이제 같은 세대를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 동진 씨 이제 얘기에 공감을 하고요. 네. 솔직히 뭐 예전에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 뭐 너는 이거가 되라, 너 학교 가면 뭐가 되라라고 이제 세워줬다면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맞아요. 당당히 제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바뀌었다라고 덧붙여 말할 수 아니,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좀 굉장히 좀 북에서 오셨다고 하면 좀 다른 네. 눈으로 보는데 사실 네. 이렇게 같은 세대들끼리 또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저는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자꾸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더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네. 이렇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걸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약간 느낌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비슷하죠. 네네. 근데 이제 또 다름이 아닌 게 남한 출신 청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좀 북한 출신 청년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이것이 좀 구분되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단 제가 뭐 북한 사람이랑 한국 남한 청년들이랑 외형적으로나 뭐 언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아, 그럼 똑같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살아온 그런 환경은 다르다 보니까 네. 한국도 부산이 다르고 서울이 아, 다르듯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서 바로 이제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 어떤 언어는 다 같은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문화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은 뭐 게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인터넷이라는 걸 한국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막 그 캐릭터 이름을 막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외계어 MC 이제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저는 분명히 끼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몰랐던 거죠. 그래서 좀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서로 네. 소통하고 대화하고 네. 그래서 뭐 같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하면 북한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네. 예를 들면 뭐 예. 뽀로로 이런 거 뭐 아. OST 약간 주제가 같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저는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죠. 뽀로로를 몰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한. 네.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차별의 그러니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은 이제 뭐 아동 영화, 만화 영화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애니메이션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니까 그 말 이 단어도 이제 네. 틀리다 보니까 살짝 그런 소통이 좀 네. 불가능한 것 그렇죠. 같아요. 미소 씨는 어떤 좀 차별을 느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밀레니얼 세대의 차별은 좀 많이 들어보진 못했었거든요. 네네네. 예, 예. 아, 네, 저도 일단은 저희 세대 자체를 저는 북한에서 보냈고 어린 시절을 또 이제 한국에 와서는 또 성인이 돼서 또 보내다 보니까 어떤 어린 시절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한국에 오면 리셋이 돼버린 거나 똑같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는 것 자체부터 막 언어, 말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막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남들은 이제 뭐 한국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여행을 간다 하면 뭐 비행기 타고 뭐 외국을 간다던가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될지 아, 그러네요. 네, 휴가를 공감대가. 공감대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아니, 달랐던 것 같아요. 여행커녕 내가 우리 집에서 옆에 그 다른 친척 집에 가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북한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 걸음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이제 다 그 국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그
이동의 자유가 그렇게 없어요. 네. 혹시 또 그런 건 없나요? 음식에 대한 이런 뭐 거부감이라든가,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좀 먹기가 힘들겠다. 뭐 약간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음식만큼은 제가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태국이나 그런 중국 음식도 많이 접했거든요. 아.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급식을 주는 데 가서 아, 급식? 네. 예. 김치, 저 한국에 김치가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이제 중국이랑 그런 데 예. 김치 아니, 북에서도 김치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한국을 너무 이제 다른 나라로 생각했던 거죠. 제가 왜냐면 저는 이제 너무 어릴 때 한국 드라마도 많이 못 보고 해가지고 완전 한국을 몰랐거든요. 그러네요. 김치를 딱 먹는데 너무 이제 약간 전율? 약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율. 그래서 좀 야. 음식들은 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네요. 네, 진짜. 야, 저도 외국에서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며칠 한식 못 먹으면 김치 한번 먹으면 난리 나잖아요. 와, 김치다!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탈북민들이 이제 그 3개국을 통해서 오잖아요. 네. 근데 딱 대한민국에 오면은 김치를 먹는 순간에 여기가 그냥 같은 나라구나 이걸 느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오다 그렇죠. 보면 이제 다 그 나라 음식을 접하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더 많거든요. 네네네. 네. 이 음식이 가져다주는 그 뭐랄까요? 행복감? 행복과 문화, 네. 이런 동질감 이런 것도 좀 엄청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동진 씨 얘기를 잠깐 아까 하다 말았는데 네. 학창 시절이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남쪽에서는 이 중학교 2학년 중2병이라고까지 네. 불리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네. 질풍노도의 시기다. 네.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그 중학생의 한 가운데 탈북한 학생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쵸. 북한 사람도 사실 한국에서 소수잖아요. 근데 또 특히나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더 소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좀 직업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뭐 직업을 얻거나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 나오고 나서 바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어가지고 네네. 제 스스로가 그냥 뭔가 이겨내야 되는 네, 혼자만의 몫이고 집에 가도 사실 엄마도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걸 겪었다 보니까 제가 엄마의 도움도 사실 받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도 뭐랄까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좀 직접적인 도움은 받으신 적은 없는 건가요? 사실 제가 친구 사귀기도 사실 쉽지 네. 않죠. 예. 북한 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대안학교를 많이 가는데 네. 저는 그냥 일반 학교를 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바로 일반 학교를 가다 보니까 그 학교에 역사적으로 북한 학생이 제가 처음이어서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쉽게 도움을 주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학교 생활을 그래도 잘하셨던 것 같은 게 서강대를 들어가셨으면 공부도 좀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공부 제가 네, 학교에서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영어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북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영어거든요. 다른 건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욕까지 하시면서 너가 한국 사회는 공부를 못하면은 못 사니까 무조건 공부해라고 저한테 강하게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대단하신 네. 선생님이시네요. 근데 사실 다 그렇듯이 공부라는 게 사실 즐겁게 시작은 못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분의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냉정한 말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런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도움을 받고 이렇게 또 문화에 적응하고 그때 당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깊게 박아주신 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선생님이 진짜 은인이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계속 인사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 뼘 차이 오늘은 북한 사람들을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링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버게 맨발의 청춘입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자, 한 뼘 차이 오늘은 북한 사람들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링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다음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공감대가 확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네. 그 한솔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그 두 분이랑 같이 링크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 뭔가 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워낙 이 두 분도 되게 잘 적응을 해가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고 또 워낙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잘난 척 하진 않았나요? 다행이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요즘은 이제 막 줄임말이라던가 그리고 좀 단어 같은 것들이 탈북민들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대한민국 분들은 아 그것도 몰라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네. 궁금했어요. 네, 저희는 정말 미소님과 동진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렇게 링크 통해서 구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요. 와 그래서 좋다. 저희 이제 선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조건 정말 없이 네네.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결국에는 심리적인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저희가 F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첫걸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 첫걸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약간 지지하는 청착 지원을 돕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1년 동안 가장 많은 사건 사고들이 탈북민 분들께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많죠. 네, 그래서 하나원에서 나오시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맞아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간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되게 뭐 자아 효능감을 좀 더 높이고 이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리고 한국 사회에도 이분들 역시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네네.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메시지를 많이 전달드리면서 남한 청년들이랑도 같이 움직이게 도와드리고 또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되게 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이런 되게 잘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미소님과 동진님이 맞아요, 살아가고 맞아요. 계시는 맞아요. 모습 자체가 그분들에겐 굉장히 많이 영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도 미소님과 동진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네네. 뭔가 어렵다는 부분보다도 아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을 하시고 살아가시냐 오히려 저희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냐 약간 이런 요청을 좀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 사회에서 보는 그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차별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 그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느낀 거지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북에서 내려오신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굉장히 차별의 말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우리는 쉽게 하지만 남들은 그러니까 직접 이제 탈북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것도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방송을 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이런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별적인 시선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또 직접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방송을 통해서. 예. 네, 저희는 사실 그러니까 탈북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 청년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희 활동을 같이 참여하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네.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대학교에 이제 동아리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네네. 친구들이 북한 출신의 청년들이랑 같이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쭉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이 탈북민에 대해서 들은 내용 자체가 다 교과서나 뉴스에서 들은 맞아요. 내용이 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네. 처음부터 이제 물어봤을 때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북한 인권이나 북한 상황에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불쌍하고 좀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분들이고 맞아요. 또는 예. 아니면 우리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인지 아예 감이 안 온다. 오히려 더 조심하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뭔가 되게 열정적으로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링크에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탈북민으로서 제일 듣기 싫은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북한에서 못 먹다 왔기 때문에 되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 이게 너무 그 초라해 보여요.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그냥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너무 초라하게 보지 말라고 전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좀 그 탈북민들한테서 그 맞아요, 상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맞아요, 행동들이 맞아요. 이게 네. 갑자기 이게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그런 행동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차별이 섞인 행동들을. 저는 뭐 주변에서 뭐 길 가다가 갑자기 제가 북한 사람이라 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약간 인터넷 같은 공간에서도 많이 접하는데 네. 제가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네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 이제
한국에 오더니 뭐 이제 키가 컸다 뭐 이런 아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어르신. 한국이 어때? 완전 네. 완전 좋지. 네. 근데 사실은 좋은 건 맞아요. 한국이 그렇죠. 북한보다 좋은 건 맞는데 사실은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심리적인 어려움이 크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럼요. 뭐 북한보다 뭐 잘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 뭐 먹을 걸 더 그렇죠. 맛있는 네. 음식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조금 더 뭔가 교육의 기회 아니면은 뭐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뭔가 이런 어떤 자유 예를 들면 그런 자유들을 원해서 왔는데 저를 이제 굶주리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예. 한국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좀 그런 시선들이 네. 뭐 알겠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알려드리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찾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좀 잘 알려야 돼요, 저희가. 예. 자, 특히 미수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에게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 선입견 이런 것을 깰 수 있는 뭐랄까 좀 노하우를 좀 많이 좀 아실 것 같은데 방송 통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또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진짜 그런 이미지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촌스럽다, 뭐 고집스럽다, 이거 쟤 왜 이상하지? 뭐 티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한국에 와서 나는 북한 여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이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런 틀에서 이런 이미지 벗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접어두고 또 그냥 노하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그냥 당당한 거. 당당한 거. 그쵸. 자신감이군요. 네, 그럼요. 결국에. 자신감, 자존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맞아요. 번째는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아. 이제 또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될까? 만들어 나가는 것. 이렇게 조금 그렇군요. 노하우라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도 해외에 나갔을 때, 처음에 낯선 국가에 갔을 때, 사실 자신감이 없거나 그러면 말도 제대로 못 붙이잖아요. 근데- 화장실도 못 맞아요. 가죠. 예, 솔직히. 근데 자신감 있게 맞아요. 가서 말도 시키고 이러면은 굉장히 잘 그분들이 응대해 주시고 오히려 귀여워해 주시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영어 못하는데 가가지고 막, 야, 뭐, 왜 그러지, 저일랜드 막 이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처음에 네. 오히려 본인들이 힘들어서 거리를 두는 것이지 맞아요. 더 가까이 자신감 있게 다가와 준다면 그쵸. 오히려 더 마음을 열어주지 네.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예. 요즘 그 10대, 20대 친구들이 이제 남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링크에서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지금 딱 미소님이랑 동진님께서 하고 계시는 활동 자체도 에드보커시 펠로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이제 탈북 청년들께서 이제 어떻게 본인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 본인이 또 한국 사회 스토리텔링을 알려주시군요. 또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음. 본인의 이야기를 녹여서 결국에는 우리도 결국엔 남한 청년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커다란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계세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 외에도 남한 청년, 뭐 탈북 청년,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청년들까지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서밋이라고 있어요. 체인지메이커스 서밋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이제 뭐가 북한에 대해서 왜 우리는 2,500만 명의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왜 너무 좋다. 김정은 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북한 무조건 떠- 그게 네. 제일 네. 먼저예요. 그게 첫 예. 번째예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린 다 정치적인 이슈들만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그 안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까? 그쵸. 이런 이야기들을 네.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 그런 서밋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내년에는 사실 더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네. 남한 청년들이랑 탈북 청년들이랑 같이 모여서 뭐 함께 향수를 만든다거나 함께 음식을 만든다거나 음식 좋다. 네. 하면서 너무 좋네요. 네, 본인의 서로의 고향 이야기를 주고받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누구 한 그룹이 누구 한 그룹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결국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를 했을 때 그게 결국 우리가 되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좋네요. 예. 이런 취지의 많은 활동들이 내년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진짜 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귀담아 주셔야 될 게 이게 북한에서 내려오시는 분을 그냥 핵이라고 핵폭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서 우리한테 헤이 김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 돼요. 봐야죠. 그때 우리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예. 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삐 처리 좀 해주세요, 우리 예, PD님. 예. 사랑합니다. 기분이 네.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굉장히 안 좋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안 좋은 거를 그 북에서 내려온 분들에게 네, 네.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걸 가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야 북한 어떻게 된 거야? 미사일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진짜. 좀 뭐랄까 좀 차별의 시선으로 네, 차별의 맞아요. 말로서 접근하는 것은 이제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링크 활동을 하시면서 미소 씨와 동진 씨 그리고 한솔 매니저의 또 꿈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미소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네네. 저는 일단은 꿈은 제가 지금 이뤄가고 있고요. 이제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이제 북한의 어떤 티를 벗어나서 네. 당당하게 제가 북한 사람으로서, 북한 여성으로서 제 이 직업을 밝히고 또 그것을 같은 북한 여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이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꿈을 링크와 함께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뤄가고 싶은 어떤 그런 포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진 씨도 한 말씀. 네. 저는 좀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여전히 그분이 저한테 혹시 외국인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아무리 이거를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친구들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래서 좀 그때 친구들이 저에게 엄청난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뜬금없는 고백이었지만 그거를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 친구들이 이상하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걸 깬 거죠. 편견을 아예 네. 깨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그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에서 왔다는 게 이렇게 흠이 아니고 네네. 그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네. 또 도움을 줄 거니까 그 친구들이 저처럼 이렇게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이어나오고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네네. 약간 적응하기 힘든 청소년들. 그렇죠, 전 청소년들이 그렇죠. 제일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을 거라는 제일 생각인데 힘들죠. 그분들에게 이제 멘토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솔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이 링크에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가장 놀라웠던 연구 그 내용이 정말 전 연령대에서 20대가 가장 북한에 대해서 비호감도가 높고 탈북민에 대해서 편견이 제일 높더라고요. 다른 그 어떤 50, 60대 세대들보다 더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저도 이제 링크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을 되게 많이 바꾸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한 청년들이 왜 이럴까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한 번도 탈북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다른 소수자들보다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그룹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의 교과서나 TV에서만 봤던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링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면서 또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게 하면서 오히려 그 편견을 좀 깨고 함께 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 편견이라는 단어 정말 이게 좀 없어질 수 없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런 단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가 좀 이게 듣기만 해도 네. 북에서 내려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전해지는 네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좀 링크가 네.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 탈북하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힘이 되시는 단체로 더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링크의 박한솔 매니저, 윤미소 씨, 김동진 씨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끝곡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